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선형공간, 선형상의 사례를 계속 드는 중입니다. 사례를 계속 드는 이유가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기출 문제 중에서 2013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복수 해석학에 있는 그 복수 함수들을 가져와서 백통화를 만들어 놓은 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런 문제 비슷하게 또 뭐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여러 가지 있다를 보여드리는 중입니다. 자, 행렬들의 백통관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행렬들의 백통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2 곱하기 3 사이즈의 행렬들의 백통관이 있다 쳐요. 그때 함수 f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매트릭스 2 곱하기 3 근데 실수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때 r을 가져와서 6차를 가져와서 보낼게요. 어떻게 보내냐면 여기 들은 원소를 보내는데 실수가 총 이제 6개 필요해요. 참고로 여기 들어갈 숫자들은 보통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를 A11에서 이중첨자를 써서 표현하는 게 필요한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A, B, C, D, E, F. 저 F네? 지금 EF하고 EF하고 겹쳤네요. 설마 이거 가지고 같은 F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으려 믿지만 세상을 모를 일이라 또 나중에 저한테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요거로 교체하겠습니다. T 이렇게 교체할게요. T. 자, T, A, B, C, D, E, F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합시다. 사상 T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이래하자. 그러면 이 함수는 선형상이 됩니다. 이 함수는 선형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여기다가 이런 걸 이제 두 개 가져올게요. A, B, C, D, E, F 보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를 붙일게요. 문자를 계속 늘리는 건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를 붙이겠습니다. 스칼라를 뭐라고 써야지? XY를 할게요. 이렇게 가져다 줍시다. 사용되는 모든 문자는 실수로 보시면 됩니다. X도 실수, Y도 실수.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벡터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6개짜리 실수 순상 가져왔고 그 다음에 X배, Y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 뭐가 될까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분해가 작다죠. 이게 백동관이거든. 이것도 백동관이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보내어지면 XA 더하기 YA 다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XB, YB 다시 그 다음에 XC 더하기 YC 다시 그 다음에 XD 플러스 YD 다시 그 다음에 XE 플러스 YE 다시 XF 더하기 YF 다시 이렇게 더하고 보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더세 문제 할 수 있고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나 나중에 이거를 따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 곱하고 그죠? 이거나 X 곱하고 A, B, C, D Y 곱하고 다시 붙이기 그래서 X, F, A, B, C, D 그냥 A, B, C, D, E, F 더하기 Y 배의 F, A 다시 B 다시 이렇게나 같단 말이지. 그래서 연산을 먼저 하고 보내는 거하고 따로따로 T 죄송합니다. 함수가 T지. T로 보낸 걸 두 개를 따로따로 T로 보낸 다음에 다시 이제 X, Y, 배 스칼라배라는 건 똑같이 나와요. 계산해 보신 결과. 그래서 결과적으로 T는 뭐다? 선형상이에요. 그렇죠? 선형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기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이렇게 표현한 A, B, C들을 쭉 펼치면 여기 있는 원소를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사라고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을 길게 했어요. 뭐라고 길게 말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복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한 걸 진짜 그대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복사기란 뜻이죠. 답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인지구조 없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묻는 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학습하시는 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답이 돌려오냐고, 무슨 산 메아리 있냐고요. 그럼 안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원소를 A, B, C, D 이렇게 나타낼 테니까 이때 이 숫자를 여기다 적어주면 T로 보낼 수 있죠. 이 행위가 수학에서는 어떤 행위니까 이 행위가 무슨 개념이냐고 묻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뭐라고요? 전사 이런 뜻이에요. 공역의 임의 원소는 정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보냄으로써 나타낼 수 있어. 전사라는 뜻이에요. 지금 전사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원소 또 하나가 있어요. 둘 중에 한 개라도 적어도 하나도 다른 숫자가 섞여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이거 보낼 때 이거 그 다음 거 보낼 때 다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 개로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 보내면 나온 행렬 자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다른 게 있을 테니까. 뭘 말했어요? 단사. 그래서 T는 뭐라고요? 그리고 T는 전단사. 그러니 뭐라고요? 이런 경우 뭐라고 부른다? 서형상 플러스 전단사가 붙으면 동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형상이에요. 그래서 동형상이다. 그리고 동형상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뭐라고요? 서형대수적 관점에서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물론 같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같은 거예요 말하는 대신에 동형적이에요. 구조가, 형식적 구조가 똑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동형식이란 뜻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명 따라서 R6 동형 매트릭스 2 곱하기 3 사이즈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매트릭스 n by m 그 다음에 채 f 하고 동형일 거야. f n 곱하기 m 이렇게 동형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2, 3은 6 하고 써주면 동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내는 데 있어. 이렇게 층층이 쓰는 거나 한 줄로 쭉 쓰는 거나 쓰는 행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둘이 가지고 있는 대수 구조는 뭐라고? 똑같아요. 여기서 더셈 규칙이나 뒤에 더셈 규칙이나 여기 스칼라비안 규칙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행렬 관련된 벌어진 이야기는 전부 다 이쪽 가서 얘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이야기에서 행렬들을 가져와서 실제로 실생에 쓰이는 용도로 쓸 때는 보통 가장 흔한 경우가 사진입니다. 이거는 뭐 학교 수학의 뭐 무슨 과목에 있는, 물론 이제 학생이 잘 선택하지 않지만 어떤 과목에 있는 내용에 따르게 되면 텍스트 정보는 보통 이제 1년에 수치 정보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 정보 바뀌어가지고 얘는 벡터, 나열된 수들의 배열, 벡터 이렇게.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각 가로 세로 면에 각 점마다 뭐가 붙어 있을까? 색상 정보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 정보도 수로 바꿔서 수가 어떻게 들어있다고요? 가로 세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사진은 뭐고? 매트릭스. 그 다음에 텍스트 정보는 뭐 벡터 이렇게 해서 수학화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때 이제 가끔 이렇게 나타나긴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 메모리에 사진 찍어 저장되는 건 뭐라고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이게 저장 과정이거든. 사진 딱 찍고 사진 찍을 때 그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겠으나 실제로 저장될 때는 뭐다 한 줄 쭉 저장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입니다.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 똑같은 거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과정은 뭐가 되겠다? 우리가 어떤 기록된 정보를 무슨 언제 뭐 찍은 사진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콩 누를 때 우리 앞에 짠하고 보여주는 과정이 이거겠지. 그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진을 보여주는 과정이고 요거는 뭐다? 사진을 저장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함수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손실이에요. 왜냐하면 동형이거든. 근데 동형이면 단점이 뭐라고요? 너무 손실이 이제 없는 대신에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할 테니까 손실을 좀 주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낮추죠. 요걸 좀 낮추고,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대신에 이제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낮추고, 여기가 만약에 뭐 2000 몇백 사이즈 곱하기 1000 몇백 이렇게 되는 게 보통 화질 좋은 3000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3000 곱하기 뭐 2000 이런 것도 있더라고, 가끔 좋은 건. 그래서 그런 사진을 바꿀 때 3000 곱하기 2000 하면 숫자가 뻔히 보여도 거의 뭐
몇백만, 몇천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낮춰야지 정할 때 적을 테니까 낮추는 알고리즘이 포함된 서형상이 여러분 휴대폰 안에 작동하는 거라는 뜻이지. 그렇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실제로는 서형상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비서형상이네요. 그렇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지금 첫 번째 얘가 그냥 FN이에요. FN이었고 두 번째 얘가 F 무한대, 즉 수열들의 백통관이었습니다. F3이 행렬들의 백통관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온 거예요. 네 번째는 함수들의 백통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집합을 가져올게요. V, 이렇게 원래 고유 기호가 있으니까 가져오겠습니다. F.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씁시다. F 바, 이렇게 F 바. F는 I to R. I는 예를 들어서 AB 구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구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다 조건을 내는 거예요. 예컨대 연속. 그러니까 AB 구간에서 실수를 한 연속 함수들의 집합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연속 조건 빼고 그냥 모든 함수들의 집합, 모든 함수들도 됩니다. 또는 F바, Fi to R 미분 가능 이라고 준다든지 또는 아니면 F바, Fi to R 적분 가능. 여기서 말하는 적분은 이제 우리가 임용 범위에서 배우는 리만 적분을 합시다. 편의상 리만 적분 가능.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함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나타내는 기호들이 있거든요. 고유한 기호를 쓰는데 일단 정의역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연속함수 컨티뉴스죠. C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물론 이때 C는 컨티뉴스가 아니에요. 원래는 클래스란 단어예요. 클래스란 단어이긴 한데 그냥 C로 쓰겠습니다. 연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미분이죠. 미분은 D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인데 리만이죠. 그러니까 리만 R을 쓰겠습니다. 리만 R. 이런 식으로들 보통 이제 표현을 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함수들의 집합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덧셈을 주고 스칼라급을 주려고 해요. 그때 얘들 뭐가 된다? 백통관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들의 백통관이 됩니다. 공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산을 주는데 함수 둘을 가져왔다 싶시다. F하고 G가 여기서 왔다고 쳐요. 어느 쪽에서 오든 관계 없습니다. 둘 다 연속에서 왔던, 둘 다 미분 가능에서 왔던, 둘 다 리만 적분 가능 여기서 왔던 관계 없습니다. 그 두 개를 가져와서 그걸 더하기를 정의하자라는 이야기인데 두 개를 더해가지고 다시 여기 들어있는 각각에 해당되는 그 원소라고 말을 할 때 얘도 함수해야 되겠죠. 참고로 이것도 함수이고 이것도 함수입니다. 두 개 함수를 더하자. 그럼 얘도 함수야 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야. 그래서 이것도 함수야. 함수란 이야기는 어떤 독립변수를 어디로 보낼지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변수 x를 가져와서 어떤 값으로 대응을 줄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어떤 함수, 두 함수를 더하는 걸 무슨 함수라고 정의할지를 정의하고 싶은데 그때 뭐라고 정의하냐면 f가 있으니까 fx를 구할 수 있고 g도 함수니까 gx를 구할 수 있고 요 두 개는 실수니까 실수 두 개를 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주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대응 주는 이 함수를 f 더하기 g라고 정의하자. 되죠? 이거 기호가 해석학이든 아니면 해석학이 아닌 다른 분야이든 자주 나와요. 이 기호가. 학교 수학에도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이거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이거 읽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도 무슨 말인지 못 읽고 무슨 기호인지 모르고 이렇게 안 쓰는데 이거 분배법칙 아니에요. 분배, 좌분배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좌분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f 함수하고 g 함수 두 개를 더한 걸 어떤 함수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함수냐? 함수를 정의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대응되는지 말해주면 되겠죠. 그때 실수 x를 이런 값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더하기라고 정의하자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 스칼라배입니다. C, F. 또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함수냐? x를 가져와서 fx라는 실수 값에다가 c를 곱하는 값으로 정의하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정의해서 만들어진 연산을 가져와서 뭐가 된다? 백통관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함수를 더하자
함수에다가 스칼라배 실수배를 하든 뭐 곱하자라고 말하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되고 백통관이 되어줍니다. 됐죠? 그런데 이 덧셈이 또 이 스칼라 곱이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하다가 함수 할 때 있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굳이 에너지를 들여서 이해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덧셈을 주고 백통관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들의 백통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뭐 연속 함수들의 백통관 또는 뭐 미분 함수의 백통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함수들도 벡터란 이야기지. 백통관이니까. 그래서 이것들도 뭐라고요? 벡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하게 되면 갑자기 벡터가 아닌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중에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생활 중에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무척 많기 때문에 함수로 표현한 것들은 다 뭐라고? 벡터 다 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소리를 지르는 중이에요. 그렇죠? 소리를 막 지르지나. 그렇죠? 근데 소리를 지르면 함수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소리 지르는 걸 함수 그래프로 어느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냥 앱으로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대충 뭐 휴대폰에다가 앱만 다운받아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된다. 그냥 그 녹음기 기능만 켜도 됩니다. 녹음기 기능 키면 그 중에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함수표형처럼 보이는 게 자동으로 뜨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파형으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함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리는 곧 뭐다? 사운드는 곧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스피커로 이렇게 들려주기만 하면 소리 들리니까 같은 거지. 그러니까 F로 표현할 수 있고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아마 연속 함수겠죠. 연속함 표현됩니다. 그래서 소리들의 백통관도 당연히 그 백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리들의 집합도 뭐가 되겠다? 백통관이에요. 이것도 백통관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어쨌든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서 다양한 백통관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백통관 여러 가지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응용해서 뭘 쓰든지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나중에 이제 차원을 공부할 거예요. 서형대수의 제일 핵심 개념이 차원이라서 차원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차원이 다 무한차원이에요. 무한차원. 앞에 소개했던 것 중에서 수열들의 백통관도 무한차원이에요. 근데 임용시험은 무한차원 백통관을 다루지 않아요. 임용시험 범위에서는 무한차원 백통관은 다루지 않고 유한차원 백통관만 다룬다라고 보통 이제 그 학부 교재는 이제 딱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임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째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뭐 한다? 이런 것들을 유한 차원으로 이렇게 좀 순화시킨 문제를 맞닥뜨려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제 유한 차원인 부분 공간, 유한 차원 뭐 이 말은 나중에 할 이야기니까 일단 표현해 놓겠습니다. 어쨌든 부분 공간을 이제 줄 텐데 이때 주는 방법이 뭐냐면 앞에 나왔던 부분 공간 쓰는 표시 생성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분 공간 그리고 뭐라 하면 된다? 몇 개를 열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 몇 개 열거하면 돼요. F, 뭐 G, 뭐 등등, 뭐 H 등 필요하면 더 늘어가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로 이제 사실은 출제될 거예요.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 이제 구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생성에 해당되는 조건처럼 이제 나와가지고 문제를 맞닥뜨리면 함수를 이용해서 백통관을 다지는 것도 해볼 수 있더라. 참고로 함수의 백통관에서 제가 지금 이쪽을 실수로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해석각적인 방법이 되고 복수해석각도 있습니다. 실전에서 나온 문제니까 복수해석에서 말할 때 어떤 함수가 있냐면 뭐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석함수 나타낼 때 해석함수가 어널리틱이라서 A를 씁니다. D 이렇게 쓰는데 그 F는 D2C예요. 그리고 이제 이 D는 복수평면의 어떤 부분 집합의 영역입니다. 복수평면의 어떤 부분 영역이 주어져 있고 해석함수
사실은 해석함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꼭 해석함수 일 필요는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복수해석학에서 나오는 어떤 형에 정의된 해석함수들의 집합이 나오게 되고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정의된 연산을 가져와서 얘도 당연히 백통관이 됩니다. 얘도 백통관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기출 사례에서 예시로 기출 예시에서 오늘 받으신 사례의 맨 마지막 기출 문제에서 나온 예가 이렇게 나옵니다. 복소 백통관으로서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복소수체 복수체입니다. 예컨대 A1, F1, A2, F2, A3, F3, A4, F4 뭐 이런 식으로 AI들은 복소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F1, F2, F3, F4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내어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F1, F4를 이제 주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14번 문제는 여기에 하나가 바가 붙는 게 있어 해석함수가 아니게 섞여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니까 제 마음대로 주겠습니다. 뭐 F1은 예컨대 뭐 G 이렇게 함수를 주고 F2는 이거 조금 바꿀 거예요. 제곱을 주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그 실전 문제에서는 이제 바로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요. F3는 지수함수, 그럼 F4는 뭐 얘 제곱을 하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도 뭐가 된다? 얘는 모든 해석함수들의 백통관 속에서 나온 부분 집합으로서 뭐 백통관이 되는 사례가 됩니다. 부분 백통관 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뭐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어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집합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 기호보다는 집합으로 주는 게 더 분명하니까 생성기호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걱정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출제하는 분들이 고민이 많거든. 일단 출장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틀릴까 봐 제일 걱정하고요. 지난해 문제 또 몇 년만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일 걱정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를 제일 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온갖 힌트를 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집합을 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서 백통관을 주더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쨌든 이 와치에서 수많은 백통관, 그 다음에 서형상 또는 아니면 이제 동영상 등의 어떤 예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이 와치에서 우리는 문제에서 나오게 될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 그럼 이제 묻는 게 뭐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좋아. 그래서 이제 뭘 막 물어볼 거 아니냐고요. 그럼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대학화 이야기는 아예 종류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라서 그건 빼고 그 다음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랭크를 묻거나 이렇게 또는 뭘 묻거나 하는데 그 측들이 전부 다 차원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차원 이야기가 들었는데 그리고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내적이 있어요. 내적을 묻거나 또 내적 관련된 뭘 또 관련돼서 묻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내적 노름 뭐 이런 것들 묻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것들 지금까지는 기본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야기고 그러니까 백통관 주고 할 때 주는 것들의 이야기예요. 주고 그 다음 또 서형상 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뭘 구하셔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내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적 소개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정의하지 말고 이미 알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뭐 R3 또는 뭐 2, R2이든 또는 뭐 R3이든 이런 데서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치고 벡터를 예측하자. 뭐 V가 있고 A1, A2, W가 있고 B1, B2가 있어요. 그 두 개를 가져와서 내적이라고 합니다. 내적이라고 하고 V 점 찍고 W 이렇게 쓰고 그거를 1번, 1번, 2번, 2번 곱해서 하는 겁니다. 1번, 1번, 2번, 2번 곱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3차원일 때 V, A1, A2, 3 W, B1, B2, B3 인 경우에 내적을
V 더블에서 A1, B1, A2, B2, A3, B3 이렇게 해서 쓰이는 게 사실은 이미 학교 수학에서 등장을 해요. 학교 수학에서 이 내적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고, 물론 이제 학교 수학은 이것보다 먼저가 있습니다. 내적이란 뭐다? 참고로 내적이란 뭐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학교 수학에서 노름노름의 코사인 사이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계산을 막 해가지고 결국 이게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 이렇게 흘러가요. 학교 수학에서 실제로부터, 그리고 요거는 그 노름은 벡터를 표상하고 있는 화살표를 선분으로 가져서 그 선분의 길이 요건 각입니다. 각의 크기를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부터 쭉 이야기를 해놔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학교 수학이 돼 있어요. 학교 수학. 뭐 이런 흐름으로 도입을 하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뒤집으려고 해요. 뒤집으려고. 왜냐면 좀 더 엄격하게 수학적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내적이라 하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례이고 요것들은 사례들인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내적을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적이란 뭐다 이렇게 정의하려고 해요. 이때 백통관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를 가지고 있으면 백통관인데 단 제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체 F가 실수 또는 복소수일 때만 내적을 정의해요. 만 내적을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채나 가져와서 내적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아무 채나 가지고 내적을 정의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이제 정의하는데, 그때 그 백통관에 대한 내적을 정의할 때 지금처럼 이제 구체적인 계산식을 주고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질로 정의하려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이 뭐냐라는 이야기인데, 두 개의 벡터를 같은 걸로 나왔다 칩시다. 같은 걸로 놓게 되면 A1 제곱이 되고 A2 제곱이 되죠. 제곱의 합이 돼요. 제곱의 합이 되니까 당연히 뭐다? 음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같은 것의 내적에 대해서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죠? 그 다음에 같은 것의 제곱, 그 내적이 0이 될 때가 언제냐라는 얘기인데, 이 0이 되려면 제곱의 0이 돼야 되니까 둘 다 0, 0 들어야 되겠죠. 모두 0으로 되어 있는 벡터를 0벡터로 부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0이 되는 경우만 내적, 그 자신과의 내적이 0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성질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 따와가지고 내적을 정의합니다. 내적, 백통관 주고요. FUI 벡터 공간 V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일대 V의 내적입니다. 그걸 가져오는데 내적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점으로 찍는 걸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점으로 찍으면 나중에 이제 스칼라곱이랑 헷갈리기 딱 좋으니까 이게 점으로 찍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쓰는 표현도 같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도 이제 동시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표기법 중에 이렇게 쓰는 표기도 있습니다. 약간 근데 조심할 표기가 있어요. 이 표기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전에 생성할 때 쓰는 이 표기 있잖아요. 생성할 때 쓰는 이 표기 할 때 저기가 만약에 두 개 들어있으면 모양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V하고 W를 가져와서 생성하자 할 때 그 생성, 그럼 부분관이거든. 집합이란 뜻이죠. 근데 내적의 표현도 이런 표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맥락을 읽어서 이게 생성인지 또는 아니면 내적인지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임용시험에서 생성을 나타내어서 이렇게 집합교 없이 이렇게 나온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합교가 같이 등장할 테니까 요거는 헷갈릴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내적을 주로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원래 이제 텍스트 읽을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가져와서 두 개를 가져오고 둘을 이렇게 페어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를 가져와서 페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두 개를 페어링해서 짝을 지어서 다음과 같이 벡터 A 있는 원소 둘을 가져와서 계산해서 실수 나오죠. 수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체F 있는 원소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실수체면 실수가 나오고 복소체면 복소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란 이야기지. 내적이란 두 개의 벡터로부터 스칼라가 나오게 하는 함수인 거예요. 함수인데,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큰 말 찍을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은 벡터를 가져와서 내적을 했을 때 VV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나와야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처음부터 실수인 건 이게 음수가 안 되게 한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복소수일 때는 사뭇 달라요. 복소수일 때는 원래 복소수가 나올 수 있거든. 복소수에서는 부동을 쓰면 안 돼요, 원래. 근데 복소수에서도 부동을 쓰는 게 허용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실수가 나왔고 실수가 부동을 만족할 때.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복소체일 때는 복소체이고 내적의 값은 복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자신과의 내적은 복소체라더라도 자신과의 내적은 실수해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말이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 그리고 컴마 그리고 0이 될 때는 언제다? 벡터가 0벡터일 때입니다. 그래서 V 벡터가 0벡터일 때 필충 내적의 값이 0이 될 때 이때 이건 숫자 0입니다. 실수 또는 복소수로서 0을 말하고 요거는 벡터예요. 그래서 좀 구분하기 위해서 두 줄 긋든지 벡터 표시를 하시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번, 2번 쓰는 책이 있고 저처럼 한 줄 다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번호 넣는 게 귀찮으니까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번하고 3번 이야기를 순서를 바꾼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2번 먼저 쓰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할 때 한 자리에다가 1차 결합을 넣으면 이렇게 분해되는 거예요. 성형상처럼. 그래서 소속은 생략하겠습니다. C1 스칼라예요. V1 벡터입니다. C2 스칼라이고 벡터입니다. W라는 벡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1차 결합된 벡터와 어떤 W라는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마치 요 V1 W하고 내적한 다음에 스칼라 1차 결합 분리되듯이 이렇게 V1 W C2의 V2 W 이렇게 되는 조건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만족해야 돼. 보통 이제 선형이라 부릅니다. 선형적 성질 이렇게 말을 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거 바꿔도 요도 V하고 W 이렇게 순서를 딱 바꿔도 바꿔 곱해봤자 뭐라고요? 어차피 곱하기 그냥 뭐 만족하죠. 그러니까 바꿔도 돼 라고 말을 할 텐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스칼라가 실수일 때는 그냥 V, W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교환 법칙처럼 이렇게 바꿔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채가 복소수일 때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일단 복소수일 때는 이 계산 결과가 복소수예요. 그래서 바꾸면 되느냐 이야기인데 바꾸면 좋겠는데 그렇게 정의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정의 안 돼 있고 바꾸는 거하고 같은 게 아니라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복소수일 때는 켤레 복소수입니다.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됩니다. 켤레가 붙습니다. 켤레 복소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개념적으로 헷갈리기 딱 좋은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족하도록 끌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성질만 가져와서 우리는 내적이라고 정의합니다. 내적이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를 가져와 하나의 스칼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노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왜 복소실 이렇게 왜 붙지?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게 안 붙으면 요 1번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1번 이야기하고 요 3번 이야기하고가 이 복소수일 때는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 이제 곤란한 일이 생기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통 흔히 말하는 내직이란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요처럼 근데 C 2차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참고 사례입니다. 백동간이 이렇다고 치고 채는 복소수일 때 여기 들은 원소를 가져와서 V를 A1, A2 복소수 그 다음에 W도 B1, B2 복소수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 흉내내서 요거 흉내를 내어서 만약에 내적을 A1, B1 이게 1번이에요. 더하기 A2, B2라고 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같은 벡터인데 이제 V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다 칩시다. I 이렇게 똑같은 벡터예요. I 복소수니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I 더하기 I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돼요. 음수가 나오죠? 그렇죠? 1번 깨졌죠? 1번 안됨 이렇게 됩니다. 6요 여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음수가 나오지 못하게 양수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때 장치가 그거예요. 복소수는 켤레하고 곱하면 0 이상이 돼요. 그죠? 이런 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자신과 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켤레를 곱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요 복소수를 x 더하기 yi라고 만약에 썼다고 치면, 그럼 이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어서 0 이상이랑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켤레를 붙이자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점에 착안해서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VW를 이런 걸 가져올 때 여기다가 켤레를 붙이는 거예요. 켤레. 그러니까 뒤에다가 bar을 붙이는 거죠. 그럼 bar을 붙었으니까 뭐가 된다? i하고 마이너스 i가 되고 곱하면 1이 돼요. 그래서 2가 나오고 0보다 크거나 다가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을 지키는 거죠. 1번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V에, 그러니까 A1, A2를 가져올 때 이게 i고 여기도 i일 때 곱하면 마이너스를 나오는데, 그걸 못하게 막기려면 발 하나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발을. 이를 발을 붙이게 되면 이제 놓으면, 그러면 좀 전에 했던 저 문제 해결돼요. ii를 가져와서 계산하게 되면 i 바 더하기 i 바가 되어서, 또는 다른 복소수를 가져와도 이게 2가 되고 0보다 크다는 게 이제 보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1번이 성립해요. 1번 만족.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얘기했지만,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랑 안 같아요. 지금은 제가 같은 걸 가져왔으니까 지금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서로 다른 벡터들을 가져와서 서로 다른 벡터를 숫자를 바꿔 가져오게 되면, 이게 뒤에 있는 바니까 한쪽은 앞에는 바를 안 붙이고 뒤를 바를 붙이고 하게 되면 서로 다르게 나올 게 틀림없다는 얘기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바를 붙이면 A1, B1 바하고 A2, B2 바, 이쪽에 순서 바꿨죠. 순서 바꾸게 되면 B1, A1 바, B2, A2 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같은데 이거를 같게 만들면 뭘 하면 된다? 바를 한 번 더 붙이면 같아져요. 그런데 여기다가 바를 한번 쭉 붙이면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서 이거랑은 같지 않지만 바를 한 번 더 붙이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조건에 약간 변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바 붙이는 게 사실은 1번을 지키기 위한 고육주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는 그냥 가져오고 하나는 켤레를 가져와서 곱하는 그런 패턴을 이용하는 게 필요하겠는데? 라는 걸 좀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의가 왜 얘만 이상해? 라고 말하는 이야기 해명이 좀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학교 수학에 배웠던 내적의 모습이 만족할 성질을 좀 뽑아가지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내적이라 한다 라고 이제 정의하고, 더불어서 똑같이 더 나갑니다. 자, 내적이 일단 정의되었으면 이건 이제 참고사항이고, 네, 이야기를 더 이야기할 때 노름입니다. 노름은 벡터에다가 두 줄 긋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게 원래 노름 교육이긴 한데 가끔 책 중에는 두 줄 쓰는 게 귀찮은지 한 줄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쓰기도 한다. 이건 모든 책이 그렇지는 않아요. 쓰는 책도 있고 안 쓰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라고 정의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루트의 자신과의 내적입니다. 이렇게 자신과의 내적의 루트를 노름이라고 정의합니다. 노름이 정의되었으니까 학교 수학의 이야기로 거슬러 가서 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벡터의 각, 앵글. 정확히 말하면 각의 크기겠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각의 크기는 코사인 스타로 정의합니다. 코사인 이퀄 두 개의 벡터의 내적 나누기 노름
노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해서 각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이런 방법을 써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정의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순서가 확 뒤집어집니다. 내적이란 걸 성질로부터 정의하게 되고 그로부터 실제로부터 출발했던 이야기가 그슬러 가서 쭉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일단 벡터공간에다가 내적을 정의할 텐데 단체가 실수나 복소체일 때만 정의를 해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적의 사례입니다. 내적의 사례, 주요 사례. 일단 먼저 R의 공간입니다. 첫 번째 R N 공간. 체가 실수 아닌 복소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벡터 두 개에 뭐 A, I라 쓸게요. 그 다음에 W는 B, I라 쓰겠습니다. I는 1부터 N까지의 순상으로 실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내적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점을 찍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 점을 찍어 쓰기 때문에 얘를 다 점이죠.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원래 내적이니까 이너 프로덕트 라고 부릅니다. 내적 또는 아니면 이건 우리말로 따로 번역을 안 하죠. 어쨌든 내적 통칭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를 정의하는데 앞에 뜬 대로예요. 시그마 AI, BI 같은 번호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 내적이 돼요. 이미 실제에서부터 얻어진 경험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거라서 이거를 보통 내적이라 부르거나 또는 아니면 이제 표준 내적이라 부르기도 해요. 스탠다드 또는 아니면 이제 뭐 유주얼 이렇게 부르거나 또는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노름을 정의하잖아요. 이걸 루트에 뭐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제곱 따기 제곱 형태가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기하했던 유클리드를 붙여서 유클리드 내적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이와 같이 해서 유클리드 내적, 보통 내적, 표준 내적 등등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뭐 각을 구하거나 노름을 구하면 실제 경험과 딱 결부되는 경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형의 각을 구할 수 있어, 또는 도형의 어떤 변의 길을 구할 수 있거나 뭐 넓이를 구하거나 뭐 등 발전합니다. 복소체입니다. 복소체 Rn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원소는 복소수예요. 제가 V라고 쓰긴 하겠지만 복소수라서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W는 아마 W인데 이 써봤자 도움이 안 되네. A를 쓸게요. BI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AI의 BI는 다 복소수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적을 정의하자. 인데 앞에 있던 저 이유를 보세요. 그냥 위처럼 하면 뭐가 문제 생긴다고요? 정의가 깨져요. 1번 정의 깨지거든. 그래서 나중에 루트를 못 붙여요. 이 속에 없는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노름을 정의를 못할 게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 교환 법칙을 좀 수정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정의가 이렇게 발을 하나 붙여야 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AI, BI 한쪽에 바 I가 1부터 N까지. 참고로 만약에 바를 앞에다 붙이잖아요. 바가 앞에 들어오게 되면 저기는 2번이 깨져요. 스칼라가 밖에 나갈 때 바를 달고 나가야 되니까 저기 2번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가 꼭 뒤에 붙어야 되고 앞에 그냥 풀려 있어야지 2번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 선형대수 책을 쓰는 사람들 중에 물리학 쪽 계열의 사람들이 선형대 책을 쓸 때가 있어요. 가끔씩. 수학 계열이면 관계없는데 물리 쪽 관련된 사람들이 물리 쪽에서 뭐 고전 물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컨대 뭐 상대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퀀텀 양자역학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쪽 사람들이 이 서형대수를 필요로 하니까 서형대수 책을 쓸 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물리학 쪽은 특히 이제 양자역학 쪽은 바가 앞에 붙어 있어요. 걔네들의 어떤 자기들 나름의 어떤 또 뭐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 뭐가 있어가지고 이게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정의는 저기는 2번 정의가 앞에가 선형이 아니라 뒤가 선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의 위치가 앞인 경우도 있고 뒤인 경우도 있다. 그에 따라서 바의 위치가 옮겨 다닌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가 좀 다수이기 때문에 좀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의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내적 또는 표준 내적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보통 내적, 또는 표준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을 왜 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백통관을 주잖아요. 이런 또는 이런 백통관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백통관에다가 내적을 정의도 안 하고 막 쓸 때가 있어요. 그냥 내적 집어넣고 바로 계산할 때가 있거든요. 학교 수학에 있는 것처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내적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쓴다고 바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적의 정의를 만족하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지 않은 정의를 가진 그런 새로운 내적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표준 내적이 아니니까 꼭 내적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든 아니면 그 해당 상황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을 나올 테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아무 말 없이 쓰이는 내적일 때만 요거 쓰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복소 수용의 경우 발을 붙여야 되는 게 표준 내적이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별로 문제되지 않겠죠. 차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합반 늘어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행렬이에요. 행렬을 가져와서 내적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행렬의 내적, 그 다음에 함수의 내적,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와서 한 번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행렬 공간이라고 부를게요. 여기 백통관이라는 말이 줄여져 있습니다. 행렬들의 백통관, 줄여서 행렬공간 이렇게 부릅니다. 행렬들의 백통관, 줄여서 행렬공간. 예컨대 이제 매트릭스겠죠. 뭐 사이즈를 뭐 길게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 예컨대 이제 2 곱하기 3을 할게요. 뭐 실수를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행렬 두 개를 가져와서 하나는 A라 부르고 하나는 B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A는 성분을 스몰 ai로, 그 다음에 B는 성분을 bij로 두었다고 칩시다. I는 1번에서 2번까지, J는 1에서 3번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행렬 두 개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 행렬의 내적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A 내적, 이것도 표준 내적입니다. 말하자면 또는 이제 보통 내적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A, B 이렇게 내적을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내적을 정의하고 싶은데 사실은 행렬들의 모임이라는 게 실수가 몇 개 있다? 6개 있잖아.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형이다, R6가 동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R6는 이미 내적이 있죠. 그 내적으로 정의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내적이 아니라 여기 이미 정의된 전 내적을 그냥 그대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적 행렬로 쓸게요. A11, A12, A13, A21, A22, A23, A죠. B입니다. B11, B12, B13, B21, B22, B23. 이렇게 해서 내적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해요. A11 같은 번호끼리입니다. 같은 번호끼리. A12면 B12요. 다만 이제 이중 첨자니까 첨자 두 개가 똑같은 것끼리 곱하고 계속 더하는 겁니다. 되겠죠? 뭐 A 2번, 3번이면 B도 2번, 3번 요 두 개 동일하게, 요 두 개 똑같이, 요 두 개 번호 똑같이 그걸 다 1하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 줄로 쭉 펼쳤으면 뭐 R 6차원짜리 벡터로 봤을 때 자기 위치 맞춰서 곱하고 더한 것처럼 그냥 정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얻어집니다. 행렬 곱셈은 다 배워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 A를 가져와서 전치를 하고요. 이걸 가져와서 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D를 전치한 사람도 있고 앞에 전치한 사람도 있는데 A를 가져오고 D를 전치할게요. A11, A12, A13, A21, A22, A23 그리고 이제 세로로 바꿉니다. 이렇게요.
B11, B12, B13, B21, B22, B23. 행렬 간 곱셈을 해요. 두 행렬 곱셈, 행렬 곱셈 다 아시죠? 이렇게 곱하면 1이 곱하게 되면 A11, B11, 그렇죠? 같은 번호죠? 같은 번호예요? 같은 번호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더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가 생기고, 그 다음 이쪽입니다. 요거랑 요거 곱하게 되면 여기에 A21, B21 더하기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 앞에 3개, 여기가 이 뒤에 3개예요.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저랑 같아져요. 근데 대각선 있는 행렬에 대각선 있는 2개를 더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주대각 방향으로 그 숫자들을 합산하는 걸 트레이스라고 그럽니다. 행렬의 대각합 트레이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니까 요거는 트레이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트레이스 요렇게 붙였으면 트레이스 요렇게 더해서 요거 2개 합산하면 같아집니다. 그래서 A하고 B 전치 이렇게 해서 트레이스 한다든지, 사실은 바꿔도 똑같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스 한다든지 다 똑같이 나와요. 결국 뭐가 나옵니다? 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같은 번호끼리 해서 곱하고 더하겠다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딱 정해져 있고, 요거를 이렇게 딱 정해진 요거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행렬들의 백통관에서 내적이란 그냥 같은 위치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다만 껍데기를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다? 행렬 전치 트랜스포즈 가로 세로 바꾸는 거,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대각합 대각선만 더하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 값으로 내적이다라고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6차원짜리 그냥 쭉 나열한 것처럼 내적, 보통 내적처럼 한 걸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적이 행렬 공부할 때 나올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함수들의 백통관입니다. 함수들의 백통관. 예를 들어서 함수 F, 근데 이제 뭐 C, I 이렇게 되어 있다 칩시다. 연속 함수들의 백통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치면 주어진 그 2개 함수를 가져와서 F하고 G를 가져와서 내적을 정의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 내적이 2개를 곱하고 적분으로 나올 거예요. 적분 I에서 F하고 G 곱하고 DX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 함수의 경우에는 내적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자주 나옵니다. 다만 이제 여기까지는 표준 내적이에요. 이건 표준 내적인데 이거는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표준 내적이라 부르는 이름 따로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가장 흔하게 볼 테니까 아마 이제 표준 내적처럼 또는 보통 내적처럼 보통 이제 많이 다루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타입이다. 가장 자주 쓰인다. 함수들의 백통관인 경우에는 바로 적분, 곱하고 적분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제 어떤 해명이 가능하냐면, 원래 수열이라는 게 원래 함수예요. 수열이라는 게 원래 함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A, N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수열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얘는 뭐다? A 괄호 N, 즉 자연수가 정역이고 값은 실수, 예를 들어서 실수인 함수입니다. 함수. 수열은 곧 함수입니다. 만약에 R3 있는 것이다. 이거 R3에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유한수열이에요. 이게 무한되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해석해서 말하는 수열이 되겠지만, 만약에 3차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3개밖에 안 나오죠. A1, A2, A3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역시 함수로 보면 됩니다. A 괄호 1, A 괄호 2, A 괄호 3 이렇게 3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표준 내적이 뭐였냐면, 만약 이런 게 2개 있다고 칩시다. 이게 2개 있으면 A1, 이게 A1이에요. A 첨자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1, 요게 이제 두 번째 벡터가 있다고 치고 그 첨자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하기 A2, B2,
A3, B3 이렇게 쓰는 거하고 앞에 나왔던 표준 내적이 같은 모양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 표준 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R3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의 모습은 그것도 보면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즉 함수로 볼 때 같은 번호 해서 곱하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함수로 치자. 진짜 함수라고 치면 fx, gx 할 때 이 형태를 유사하게 흉내를 내려면 뭐라 하면 된다고요? 요 독립 변수가 같은 숫자 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 xx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xx가 같은 숫자이고 곱하고 그다음 뭐라 해야 된다? 더해야 되는데 더하기 대신에 뭐다? 이 정역이 구간이니까 얼마나 x가 많겠어요? 무한히 많기 때문에 시그마는 못 쓸 거 아니겠어요? 시그마 역할을 대신하는 게 뭐다? 적분인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시그마 대신 말이 되는 거로서 적분, 이렇게 x가 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같은 x를 달고 곱하고 적분, 이렇게 정의라는 방식이 이 모습과 가장 비슷한 형태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의 함수들의 내적을 주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같은 x 곱하고 적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만들어 놓았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적들을 주는 경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벡터 공간에는 상황에 따라서 내적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내적을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채가 무엇일 때 실수나 복소수일 때만 내적을 정의하기 때문에 채가 실수나 복수가 아니면 내적을 정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을 정의할 수 없는 경우 또 있는데 채가 무한일 때 실수도 아니고 또 복소수도 아닐 때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 라는 얘기인데 그 채론 공부하시면 필드 채론 대수학입니다. 여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서형대수 그리고 차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때 이제 채론에서 작은 채가 있고 큰 채가 있고 그리고 채의 확대라는 게 있거든요. 확대체, 채의 확대. 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채의 확대를 근데 이쪽이 유리수채. 그리고 여기다 유리수채에다가 뭘 첨가하는 거예요. 뭐 삼성은이 뭐 이렇게 첨가했다 칩시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요거를 F로 보는 거예요. 스칼라 이렇게 보는 거고 벡터 공간으로 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참고로 여기 들은 원소는 A 더하기 B 3승근 5이 C 3승근 5이 ABC는 유리수가 됩니다. ABC 유리수 여기 제곱이 있다. 이렇게 생긴 원소들로 이루어진 게 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벡터 공간을 가져올 때 채를 유리수들이 가져올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채가 실수나 복수 아니니까 내적을 따로 정의하고 사용하는 건 의미가 없죠. 사실은 대수학에서 내적에 별 관심이 없긴 없어요. 그렇긴 한데 이런 경우 채 F가 실수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 벡터 공간도 있더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똑같이 채론입니다. 똑같이 채론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한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G2 이런 게가 체가 돼요. G2 F체가 있고 그리고 갈로아 필드가 있습니다. 벡터 공간, 갈로아 필드, 뭐 2의 10차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벡터 공간. 이게 사실은 갈로아 체거든요. 갈로아 체. 그래서 얘를 벡터공간으로 보고 이렇게 체의 확대를 가져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니까 내적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얘기 드는 원소는 생긴 모양이 뭐 근데 이제 그 얘기 드는 원소 자체를 뭐 말하기 좀 그러니까 근데 뭐 A1, A2, V 알파로 부를게요. 알파 A3 알파 제곱 A10 알파의 9차 AI들은 G2에서 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집합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알파가 뭐냐라는 이야기는 채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 알파는 채론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의 패턴으로 나오면 됩니다. 참고로 뭐 예컨대 원시건 같은 거 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원시건. 뭐 사례. 뭐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백통관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적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백통관 자체로만 이제 따지는 그런 사례도 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하다가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서 여기까지 모아서 일단 얘들을 쭉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적을 추가로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적으로부터 따라온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몇 가지 좀 보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예를 한번 들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출 문제 내용 중에 내적이 쓰이는 문제가 기출 10번이 있어요. 그 오늘 받으신 자료가 기출문제, 서영대수, 임용시험 지금까지 나왔던 거, 그 시험 제도 안에서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번째예요. 2017 학년도 문제겠죠. 2016년도 시행했다고 그랬으니까. 자, 3차원 공간입니다. R3. 여기에 두 개 벡터가 있어요. V1이 있습니다. V1은 1, 2예요. 그 다음에 V2가 있습니다. V2는 뭐 1, 마이너스 1, 2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두 개로 생성된 부분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V1, V2로 부분 공간을 V로 하자. 지금 제가 문제 옮겨 쓰는데 문제 옮겨 쓰는 거 안 적어도 되지 않나요? 이 들었잖아요. 그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의 정규직교이죠. 자, 이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 그래서 뭐 B 나오고 그게 이제 U1, U2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이제 이 V1을 가져와서 A11, U1, A12, U2, V2를 A21, U1, 그 다음에 A22, U2라고 할 때, 일때 A11, A22 마이너스 A12, A21의 절대값이 얼마냐? 뭐 이게 묻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황당히 배점이 40이나 돼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2점짜리 문제인데 4점을 준 문제예요. 너무 쉬웠던 시대라는 이야기지. 시대가 임용시험이 어떤 때는 되게 어려운 해가 있어요. 2년 전처럼 아주 어려운 해가 있어요. 3년 전이구나. 해가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쉬운 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변해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이 말부터 알아야 돼요. 기저란 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규직교 이런 말도 알아야 되는데 요 이야기는 좀 이따 하면 되니까 핵심만 얘기할게요. 요 이야기는 이 벡터들 둘 사이에 내적이 0이고 그 다음에 노름이 1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앞에 노름 배웠으니까. 그래서 U1 노름은 1이고 U2도 노름은 1이고 여기까지가 정규입니다. 정규이고 그 다음에 U1 내적 U2가 0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직입니다. 직교 이렇게 표현하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의미한다. 뭐 어차피 또 좀 이따 할 이야기지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 봅시다. 그럼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냥 V1, V2라는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로 생성이 된 부분간이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규직교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U1, U2를 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U1, U2를 가져와서 이렇게 나타내었다고 치자. 그때 요 개수 A 요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라고 묻는 게 이제 묻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물음에 답을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답을 해보는데 답을 하는 방법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풀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할게요. 일단 그냥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제 답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왜 이렇게 풉니까? 라고 물어보면 해볼게요. 그냥 보세요. 좀 심했나?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V1 벡터를 가져와서 노름을 계산할 거예요. 물론 제곱을 시키겠습니다. 제곱. 원래 노름이 그 루트의 내적이니까 지금 뭐라는 중이다? V1 내적시키는 거죠. 이걸 말합니다. 당연히 표준 내적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점을 가운데 찍어도 됩니다. 되겠죠? 뭐 좋아요. 자, 이때 계산할 때 A11 U1 더하기 A12 U2 내적 점을 찍어도 됩니다. 같은 교예요. 그 다음에 A11 여기 U예요. 요거 옮겨 쓴 겁니다. U1 A12 U2 그리고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한다고 되냐면 내적의 성질이 뭐라고요? 여기는 이 벡터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이것도 이렇게 분배. 스칼라는 이렇게 밖에 나가도 되죠. 그리고 실수에서는 이게 교환 법칙이니까 바꿔서도 분배할 성립하거든요. 그럼 뭐와 똑같아? 중학생들이 덧셈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전개하듯이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고 그러면 A11 제곱 A11 제곱 U1 더하기 A11 A12 U1 U2 이렇게요. 그 다음에 A12 A11 U2 U1 그 다음에 A12 A12 이거 제곱이네. 그냥 제곱에 U2 자신 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정규직교 조건 때문에 요건 1이고 요건 0이고 요건 0이고 없어지고 요건 1이고 그렇죠? 그래서 A1 제곱 더하기 A12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요. 요건 1이고 요건 0이고 요것도 0이고 요건 1이고 여기는 요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같은 방법이라면 V2의 노름은 저건 뭐가 될 것 같아요? V1, V2의 절대값의 제곱은? 그러면 같은 방식이죠. 이제 요거잖아요. 다만 요거 두 개 제곱의 합이었으니까 요거는 요거 두 개 제곱의 합이겠죠. 그래서 A21 제곱 A22 제곱이다. 뭐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규칙 계산이죠.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 이번에는 두 개를 예측해 볼게요. V1하고 V2로 그냥 내적합니다. 그러면 이제 A11 U1 A12 U2 내적 이 자꾸 H처럼 보이지? U입니다. A21 U1 A22 U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계산하는데 이미 반영할게요. U1이 만나는 곳은 1이니까 A11 A21 그 다음 제로 필요 없고 A12 A22 이렇게 나옵니다. 되죠? 뭐 제로 중간한 건 무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값을 알 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건 이제 값을 알아요. 왜냐면 V1, V2 벡터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이 없이 그냥 바로 나왔으니까 다 뭐 표준 내적이라고요. 유클리드 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계산을 짓죠. 요건 얼마냐면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곱하고 더하는 거잖아요. 1 곱하기 1, 1이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고요. 2 곱하기 3입니다. 그렇죠? 계산하면 3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건 3입니다. 3인지 알아요, 값을. 그 다음 요 앞에 계산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에 V1 자체 노름을 계산하게 되면 1 더하기 4 더하기 4 9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합니다. 1 더하기 제곱해서 1입니다. 더하기 4 이건 6이네요.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 해서 9는 A11 제곱 A12 제곱 그 다음에 6입니다. A21 제곱 A22 제곱이에요. 문제는 요거는 뭐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나와 있는 정보가 그나마도 V1, V2를 알고 있으니까 계산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요거를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요게 이제 미지니까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요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로부터 어떻게 해서 요거를 끌어낼지를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다 끝난 거죠. 그냥 단순 요렇게 가보자인 거죠. 요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끌어내자라는 이야기니까 뭐가 된다? 중농수학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 기능인 거죠. 기본 기능이죠. 학교 수학이란 뜻이에요. 학교 수학. 그래서 이거하고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 끌어내는 작업을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A11 제곱, A12 제곱하고 요거 A21 제곱, A22 제곱을 하고 곱해보면 1번, 2번, 2번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물론 아닌 것도 나옵니다. 쓸데없는 것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A11 제곱, A22 제곱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 뽑아냅시다. 요것도 곱하면 A12 제곱, A21 제곱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 나왔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쓸데없이 나옵니다. 요리 곱하는 게 있고 요리 곱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더 나오죠. A11, A21 제곱. 그 다음에 A의 1, 2 제곱, A의 2, 1의 제곱.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 2. 요거는 적었고, 요것도 적었으니까 요리 곱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한테 요건 필요 없고, 요게 지금 요거랑 관계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요걸 얻기 위해서 이거 제곱하면 요거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곱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제곱. 이렇게요. 이거 제곱을 하게 되면 A11 제곱, A22 제곱 플러스 A12 제곱, A21 제곱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쪽과 같아요. 근데 뭐가 있다? 마이너스 2배 곱하는 게 있습니다. 제곱이니까 A11, A22 그 다음에 A12, A21 이만큼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를 주고받는 걸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빼고 대신 이게 들어가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요거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 그때 여기 요것들의 항이 요 값들의 항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거 제곱을 계산해 보시면 이쪽입니다. 이번엔 A11, A21 더하기 A12, A22를 보면 1, 2, 2 요거죠. 이거 제곱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 요거 두 개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제곱을 하게 되면 요거 두 개가 생기는 걸 빼면 지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제곱하면서 이거 없어지고 요거 제곱하면 요거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11 제곱, A21 제곱, 마이너스 A12 제곱, A22 제곱을 각각 빼줍니다. 소구되었죠? 게다가 곱하고 2배가 마이너스 때문에 생겨요. 마이너스 2배 A11, A12, A21, A22가 생기더란 얘기지. 딱 맞죠 이거랑? 그래서 이거 같아요.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소구하고 뺀 거 정확히 일치하니까 어떠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거는 뭐다?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근데 이거 계산은 쉬워요. 요거는 계산한 걸 보니까 요게 얼마냐면 요 곱한 거니까 9하고 6하고 9 곱하기 6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니까 요 3을 제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더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루트만 씌우면 답이 나올 테니까 따라서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이거는 루트 씌워서 9 곱하기 6 마이너스 3의 제곱 답 쓰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은 아니니까 산수는 여러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3루트 5더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끝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V1 벡터의 노름이에요. 노름의 제곱. 이건 V2 벡터 노름의 제곱이거든요. 요거 곱한 결과는 보시다시피 V1, V2의 내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A11, A22 마이너스 A12, A21 이거 값은 제곱이 있다고 하면 V1 노름의 제곱, V2 노름의 제곱 빼기 V1, V2 내적의 제곱 이렇게 된 셈이거든요. 앞에 계산을 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내적이라는 게 V1 노름, V2 노름, 코사인 사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걸 붙이면 제곱 이렇게 분단 말이죠. 그럼 요거 두 개는 공통이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나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으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V1, V2, 사인 세타 이렇게 제곱이 됩니다. 근데 두 개 벡터를 노름 계산하고 사인 계산하는 게 3차원에서 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다? 외적이 있어요. 그래서 V1 크로스 프로덕트 V2의 이거 노름의 제곱이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는 다른 방법으로 외적의 노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11, A22, 마이너스 A12, A21는 두 벡터 외적하고 노름을 구하는 거구나. 갑자기 외적 문제로 바뀌게 되어서 뭐 1, 2, 2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1 마이너스 1, 2 외적을 해서 4 빼기 2,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빼기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 루트 씌우고 6제곱, 0제곱, 3제곱, 6제곱, 0 필요 없고 3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해봤자 제곱이 3제곱이니까. 그래서 3 루트 5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어느 방법으로 풀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었죠? 참고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딱 보고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내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으냐? A11, A22 곱하고 빼기 A12, A21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디터미넌트 이렇게요. 그래서 행렬을 가져와서 행렬의 디터미넌트처럼 보이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디터미넌트라는 걸 딱 보고서 그럼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근데 주어진 문제 조건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걸 가져와서 디터미넌트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V1이 A11 이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 풀이가 좀 두 가지 한 거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A의 이게 V1, U1이죠. 그 다음에 A12, U2 그 다음에 V2가 있고 A의 2,1에 U1이 있고 A의 2,2에 U2가 있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이걸 만들어야지 어떻게 구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건 디터미넌트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절대값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디터미넌트는 절대값이 아니에요. 양수가 나올 수 있고 옴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값 하나 더 씌워야 됩니다. 그럼 요걸 가져와서 이 행렬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가 이제 문제예요. 행렬을 요거를 어떻게 만들지? A11, A의 1, 2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을 가져와서 이걸 쓸 수 있어요. U1, U2를 세로로 씁니다. 세로로 쓰면 그게 V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로로 이렇게요. 곱하면 A11, U1 더하기 A12, U2니까 이렇게 곱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V2도 같은 방법으로 V2도 세로로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2, 1, A의 2, 2. 요거 두 개를 가져와서 한 번에 요거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묶는 방법이 이거예요. V1 세로로, V2 세로로 이퀄 이제 U1, U2를 세로로, U1 세로로, U2 세로로 그리고 A11, A21, A의 1, 2, A의 2, 2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행렬로 표현한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이 행렬의 위치가 요거 좀 전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1, 2, 2, 1이 바뀌어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디터미넌트는 똑같거든요. 요것도 바뀐다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디터미넌트 구하는 문제니까 요거 넘기면 되겠다. 이거 어떻게 넘기지?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3, 2 사이즈예요. 3, 2 사이즈예요. 3 곱하기 2 행렬입니다. 정사각이 아니죠? 정사각이니까 뭐가 없다? 역행렬이 없어요. 역행렬이 없으니까 이걸 못 넘긴다고 이렇게. 못 넘긴다고. 그래서 이거 못 넘기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라는 얘기인데 꼼수가 나와 있어요. 꼼수가 뭐냐면 이 첫 줄을 얻으려면은 요리 곱하고 요리 곱하면 첫 줄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째 줄 얻으려면은 요리 곱하고 요리 곱하면 두째 줄이 얻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역행렬을 넘겨야 되니까 뭐만 있으면 충분하다? 두 개만 있으면 충분하거든. 요거는 밑에 걸 안 가져오면 알아서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싹 자르는 거예요. 싹 잘라가지고 투바이 행렬을 만들어서 역행렬을 곱하고 그 다음 뭐라 하면 된다?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꼼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풀이는 왜 세 번째 풀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유번 유튜브를 모르지 지금. 자르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났네. 요거를 알면 요거 싹 잘라도 관계없는데 이거를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를 모르니까 이걸 잘라서 뭐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네. 모르네. 그래봤자 이걸 어차피 못 넘기네.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망했어요. 됐죠?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성격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서형대수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서형대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는 아니면 수교론에서 말하는 문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저기 문제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통 푸는 경우들이 좀 있냐면, 푸는 분들의 태세 중에 뭐가 있냐면, 딱 보고, 요거 내가 본 적이 있어. 이게 본 적이 있어. 내가 이거 공부하다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뭐가 된다? 인상을 남깁니다. 첫인상이죠. 첫인상을 남깁니다. 뭐라고요? 한 개념이 이렇게 딱 자리 잡았어요. 그래. 요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져와서 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 어떤 길을 해야 된다고요? 노란 줄 망해요. 그러면 망한 당을 제가 이야기해도 선생님이 어떻게 좀 살릴 수 없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살려보던가 라고 제가 대답을 하면 화를 내시겠지만 제 말이 사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보던가 해보세요. 되든지 될 리가 있냐고요. 물론 이렇게 망하지 않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찾으면 되죠. 유언 유투를. 왜냐하면 유언 유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V1, V2로 만들어진 것에 정규직교 기제니까 정규직교 기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선생님들 가르쳐 준다고. 그래 그램 슈미트 직과예요. 그럼 그램 슈미트 직과하면 유언 유투를 찾을 수 있어. 찾으면 이게 세 번째 줄 지우고 2x2 만들어서 역행렬 계산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정답 망하지만 뭐라고요? 살릴 수도 있어요. 심폐소생할 수 있습니다. 소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이미 데뷔지는 잔뜩 있게 돼요. 왜? 그래미슈교화를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돼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되겠죠? 무슨 말이다? 이 첫인상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 한쪽에 쏠려서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보통 딱 보고서 이런 느낌이 나 라고 해서 그쪽으로 계속 가다가 실패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출제 의도가 명백해요. 외적이에요. 외적이에요. 외적.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간단한 과정이거든요. 다만 좀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배점이 4점이거든. 4점인데 4점을 푼 풀이가 거의 2점 수준의 풀이를 한 거예요. 너무 짧거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짜 출제 의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이렇게 하면 조금 길어 보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답안 작성하면 좀 푼 본인이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것도 만점이고 이것도 만점이에요. 이거 다 만점이에요. 이거 망했어요. 됐죠?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면 안 된다? 첫인상 풀면 안 됩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한 번쯤이라도 이런 형태식을 공부하다가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런 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야 돼요. 꼭 디터미넌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벡터 계산하면서 이게 외적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외적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어쨌든 그런 식의 문제 내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 아이고, 시간 많이 늦었네. 쉬었다 합시다. 그래도.